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들어오는데 묘한 긴장감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또 제가 참석하는 것보다 저를 초청해 주신 분들께서 훨씬 더 많이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뜻깊은 컨퍼런스에 저를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멋진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임순례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외국에서까지 오셔서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아담 앤더스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언론 기사에 쭉 나고 나서 저희 의원실하고 그 당으로 엄청난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를 꼭 가야 되느냐, 걔는 예전부터 먹어왔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이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소리냐, 왜 돼지랑 소는 먹으면서 개는 안 된다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막 전화 올 때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 막 그래서 굉장히 막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진 않고 굉장히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시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이제 전달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너무 이렇게 막 긴장돼 있는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조그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고, 그래서 어떤 날은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막 강아지를 6마리씩 놔도 한 마리도 어디다가 안 보내고 다 키우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개랑 굉장히 이렇게 친화적인 삶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개고기라는 것을 인간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걸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에 이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남북 간에 국회 차원에서든 민간 차원에서든 교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평양을 한번 가게 됐는데, 평양에 굉장히 유명한 여러 가지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평양 단고기집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딱 갔는데 뭐 사람들이 막 그거는 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다 먹는데, 저는 개고기라는 거를 먹을 수 있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돌아와서 저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저 다음에 내가 또 평양을 갔을 때 저거를 못 먹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진짜 개고기를 먹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에 평양 갈 걸 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그거를 먹어봤는데 뭐 그다지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개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그런 친밀함을 갖고 있었지만, 음식으로서의 개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분리되어서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덧 제가 이제 동물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개를 음식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삶과 굉장히 배치되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굉장히 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개고기를 더 이상 먹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나라의 공장식 축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공장식 축산 문제를 제도로서 이것을 제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소비량을 줄이는 것에 내가 함께 동참해야지, 그런 실천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지만 이것을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데도 제가 굉장히 좀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다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큰 결단이 필요했고, 그래서 한 1년 전서부터 제가 일단 닭고기는 끊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가금류는 일단 먹지 않는 것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고기를 줄여 나가는 이런 이제 노력에, 실천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개고기라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저도 어느덧 이것을 음식으로서는 또 받아들이는 어떤 한 과정을 또 거치고 또 다시 또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되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개고기 문화가 접근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를 딱 단절하고 가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 경험 속에서 느끼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도 이제 기사에 났던 것처럼
지금 막 많은 논쟁이 되었다. 개고기는 그래도 인간에게 뭐 음식으로서 굉장히 많은 그 영양분을 주고 그것을 관습적으로 먹어왔고 다른 고기들처럼 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개고기를 꼭 먹어야 해? 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자리 잡혀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징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전에는 이제 고단백 음식으로, 그래서 보양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또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영양을 보충한다는 것은 고단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이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의 영양 섭취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회로 또 가고 있고, 그리고 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이제 좀 더 그 개에 대한 어떤 친밀성, 그리고 개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의 어떤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을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얻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통계적으로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40% 정도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많은 이제 소위 개고기 업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뭐 장사가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고기를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어떤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비 성향의 변화에 맞추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삶의 문제에도 새로운 어떤 대안, 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정치의 공간 안에서는 항상 뭐 소신과 신념만 가지고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뭘 하나를 통과시키려고 해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 151명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151명의 동의에는 그런 선택에 대한 강력한 지지, 국민의 어떤 지지를 또 등에 업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행사가 뭔가 점차적으로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형성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모든 제도는 이해관계자가 있고 그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그리고 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충돌을 회피해서는 어떤 제도도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충돌을 어떻게 하면 더 원만하고 민주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목도 사실 국회 안에서 일하는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복지 국회 포럼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입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어떤 소신을 제도로 실행해 나가는 좋은 방안들이 무엇인지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제 본래 이제 주제가 동물복지 현황과 입법 전망, 그리고 이제 개식용인데요. 일단 동물복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인류 발전의 역사는 이제 권리 확장의 역사였고, 소유권, 참정권, 환경권, 동물권으로까지 이제 확장되어 가는데, 이것이 뭐 순차적으로 어떤 권리가 충분해지면 그 다음 권리로 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도 90년대부터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요즘 뭐 언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악산에다가 케이블카를 놓는다든가 뭐 이런 것서부터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많은 화학 물질이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이 문제들이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환경 수준의 곡선을 보시면 이제 경제 성장이 일정 수준에까지는 굉장히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다가 소위 한 2만 불 정도 시대가 되면은 인간의 어떤 삶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환경 오염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늦게 출발한 그 개발 국가들이 똑같이, 특히나 저렇게 인구수가 많은 곳에서 그 자원을 이용하게 되면은 환경 부하량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정책 터널을 통해서 저렇게 환경 오염이 극도의 어떤 수치로 달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전에 개도국들이 취해왔던 환경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취해가기보다는 늦게 개발이 진행되었지만 선진국들의 환경 정책들을 빨리 잡아내면서 저런 그 부하들을 줄여나가는 정책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경 순회주 곡선은 이제 저런 그 거꾸로 엎어진 종 모양이 아니라 N자 모양으로 좀 가고 있다. 특히 이제 경제 성장의 일정 수준에서 다시 그 환경 오염 문제가 이제 가중되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편의 그리고 어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 새로운 환경오염 과제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어떤 동물권도 저 N자 곡선에 저렇게 뭔가 그 동물권을 보호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더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을 아실 겁니다.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화된 최초의 법안이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사실 이분이 18초마다 한 명씩 사람을 죽였는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현대적인 법안, 제가 그 법안 내용들을 봤더니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193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법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라는 것이 뭔가 순차적이고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형성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1978년 10월 달에 유네스코 본부에서 세계 동물 권리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동일하게 생존의 권리와 존중된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동물도 학대 또는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될 모든 동물권, 동물복지법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991년도에 동물보호법이 이제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국내에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성숙하고 내부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렇게 무르익으면서 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1988년도에 이제 올림픽이 있었죠.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 세계 사회에서 우리나라 이제 개식용 문화라든가 동물 학대 문제 등 이런 것들에 이제 세계적인 여론이 좀 들끓게 되고, 이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이 좀 충분한 논의, 그리고 이것을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좀 검토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처벌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고 기본 조항들도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동물보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 문제와 관련된 기본법적인 이런 성격을 갖는 법안이 탄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20만 원 수준에서 이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동물보호법이 이제 전면 개정이 되어서 동물 학대죄에 벌금 조항이 아니라 이제 징역형 까지도 도입되는 과정에서 20여 개의 조문이 47개의 조문으로 전면 개편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동물보호법과 관련돼서 어떤 획기적인 전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9대 국회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이제 박홍근 의원님께서도 19대 동물복지 포럼 국회 내에서 그것을 만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천만 반려동물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되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국회가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첫 번째로는 기존의 동물보호법에 그 법안들이 이제 개정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새로운 동물보호 관련 법안들이 그 통과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쭉 그 변화되었던 그 법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최초로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동물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는 것. 그래서 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물을 하나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이 가져야 할 복지적 차원에서의 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 물론 그것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한명숙, 진선미, 심상정, 그 다음에 문정림 의원님 이렇게 4명의 의원 기존의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냈고 이 법안을 이제 발의했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19대 국회 전면 개정안을 내놨던 것이 사실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다뤄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좀 전면적인 변화, 전면적인 개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동물복지 포럼 창립식에 갔는데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는 그 과정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춧돌, 디딤돌을 놨다면 20대 국회에서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0대 국회 동물보호 관련 법안은 어떻게 다뤄져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물복지법의 기본법적인 성격들을 좀 더 잘 다듬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조금 요약해 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국민들의 인식 제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1년에 어떤 한 주간만이라도 왜 우리가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함께 느끼고 토론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동물복지주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축산에서의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의무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동물운송법이라든가 동물훈련법 등의 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해서 넣어야 된다. 지금 그것이 충분히 법안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물 학대 시에 처벌 조항은 있지만 이 동물 학대를 멈출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학대 시에 긴급 격리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동물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다뤄야 된다. 그리고 유기동물 등의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뤄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 문제도 이제 상당히 심각하죠. 특히 뭐 대학가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동물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물 실험의 3R 원칙 다 아시겠습니다. 대체, 감소, 개선 등의 이런 원칙들을 강화하고 그 실험 동물들의 지위와 복지에 관련된 조항들을 신설하겠다는 것이고요.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들을 학대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작년이었던가요? 꽃마차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물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에 반드시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하한선을 정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법 체계 안에 보강해야 될 내용과 더불어서 분류별 대응들도 보다 좀 세분화돼야 되고 이 분류별 대응에서 지금 약간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관계법령들을 손을 봐야 될 것들도 꽤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해 나가면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물 학대 행위를 굉장히 이제 범위를 좁게 잡고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좀 더 구체화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처벌을 강화하고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일단 동물보호법의 개정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동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지금 실험동물 수가 4년 연속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 말씀드렸고요. 동물보호법과 화장품법 그리고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 이 법안들 내에서 동물 실험과 관련된 규제들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장동물 관련해서는 사료관리법, 그러니까 축산물 안전 및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염된 사료 등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료관리법.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개농장 관련해서도 지금 거의 뭐 굉장히 유해한 사료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을 먹이면서 개를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뭐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살처분 시 투입 입력 및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시동물 관련해서는 이제 동물원법이 19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 항상 이런 법을 통과하다 보면은 이제 다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애초에 법의 취지에 충분치 못한 그런 형태로도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한 단계 나가긴 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그 당시에 미흡했던 거, 그 당시 아쉬웠던 지점들을 좀 더 보강해서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사육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그리고 전시 목적의 인위적인 훈련을 금지하고 사실상의 동물쇼는 이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기마다 환경부에 동물의 개체수, 폐사 질병 현황을 보고하고 동물원마다 수의사, 전문가,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과 위해 우려종의 방사, 이식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법률 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식용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고기의 불법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것을 입법화를 아직까지 서두르지 않거나 하지 않는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법률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축산법의 측면에서 보면은 개는 축산법상에는 가축이지만 축산법의 가축은 육종 개량 등을 위한 법령이죠. 육종 개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가 거기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현재 개는 여기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기 위해서 식용을 위한 도살의 경우에는 식용개를 그렇게 도살할 경우에는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 도축과 유통이 허가되는 축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불법이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식용 그리고 식용으로서의 개를 판매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에서도 식품위생법의 4조, 5조, 94조에 의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도축 불가능한 동물의 도축 또는 질병이 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동물을 식품으로 유통했을 경우에는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아까 도축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놓고 봤을 때 전혀 이런 행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범법 행위로 보는 것이고요. 동물보호법상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정부는 개식용은 입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식문화다. 그래서 경과 과정을 좀 지켜보고 개식용 문제 관련 법안을 좀 차근차근 정비해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00년대 초 들어서 가지고 1999년도였나요? 김홍신 의원이 개고기를 이제 합법화하자라고 하고 나서 뭐 난리가 나고 이러면서 정부 측에서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어떤 것도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면서 2003년 국무조정실에서 저런 입장을 내놓고 지금까지 저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입법화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관계법들, 도축, 그다음에 식용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의 관계법에 의해서 최대한 위생 문제나 안전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각각의 관계 법령 안에서 부분적으로 다뤄가면서도 그 관리하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개고기 식용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더 문화의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도 늦지 않는다.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사실 개식용을 허용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가 문제는 양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기보다는 사각지대다.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는 영역이다라고 오히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쪽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보는 입장과 정부는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다뤄지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는 이 두 개의 입장으로 갈려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도 또 충돌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 로 정의하고 있어서 식품위생법의 관리 대상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부가 이제 동물 그 개식용과 관련돼서 식품위생법상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서 가축 분뇨 시설이 제대로 잘 마련되어 있는 개농장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위생 안전을 이렇게 담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개농장의 총 개수가 719곳인데 그 중에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 168곳입니다. 그리고 개농장의 이제 개수를 이렇게 쭉 전국적인 분포도로 쭉 보여드렸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지자체나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개농장의 준수를 명하는 법령은 가축 분뇨에 관한 법률이 유일한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내용조차도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경북 개농장의 전체적인 개수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져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를 한번 따져본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따져봤던 경북의 개농장 사육 두수와 농가 수를 쭉 본 것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개 한 마리당 점유 면적, 개농장의 점유 면적이 2.4 평방미터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 관한 이렇게 법률로 개농장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10마리 미만을 키우는 농장 수를 보면은 울진군은 195개예요. 경산시는 12개, 성주, 안동은 30개, 11개입니다. 나머지는 빵이에요. 왜 그럴까요? 10마리 미만을 키우는 개농장이 없어서 저기가 조사가 안 잡힌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태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고되고 있지 않은 그 개농장, 그리고 지자체나 정부가 그 개농장이 몇 개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관리조차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한 현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뭐 그 10마리 이상 50마리 미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그 법률로만으로는 개농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1000마리 이상의 공장씩 사육하는 농장들도 꽤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뇨처리 시설을 신고하는 것만이 합법적인 식용 개농장화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실태 조사나 중간 점검이 전혀 안 되고, 그리고 한번 신고해 놓고 나면 땡.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마리를 더 들여오는지, 그 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혀 중간 조사, 재조사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방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개 식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지금 개 식용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또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이제 개 식용을 반대하는 근거가 됐던 개 식용 문화의 야만성, 어떻게 그런 걸 먹니, 이런 것들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너네에 비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갈등적인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현실을 인정한 후에 입법하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은 어떠냐. 식문화는 장기적인 변화가 좀 요구된다. 한꺼번에 이거를 먹지 마 해가지고 규제를 딱 하고 그렇게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법화가 되더라도 실효성이 낮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개식용을 인정하고 이 개식용의 위생관리라든가 문화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제도로 합법화를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또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걔는 먹어도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정착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 그것을 개선해 나가기가 오히려 굉장히 더 어렵고 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선입법화를 통해서 이것을 이런 것이죠. 이제 입법화가 되면 그때부터 땅 하고 완전히 그것을 규제 일변도로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마찰과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입법화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한 사회 여론화가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난 5년 동안 이러한 인식들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농장 소유주라든가 이런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공감도를 급속도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숙려기간을 좀 두어서 식문화 개선 기간이라든가 개식용 이해관계자들의 준비 기간, 예를 들어서 지금 개농장주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들을 사회적으로 함께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분들의 업종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과 더 나아가서는 꼭 필요한 분들에 있어서는 지원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함께 변화하는데 우리도 좀 함께 조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주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개식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서로 간에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속에서 일정하게 피해를 입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국회에서 함께 모색해 가면서 이 일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접근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이해관계자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은 노력들, 토론들을 국회 안에서 벌여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